민강유통 본사 늦은 밤. 정적이 감돌던 복도 끝, 한때 사장으로 군림했던 민경채가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경영 보고서가 아닌 온라인 사업부의 고객 민원 처리 서류가 잔뜩 쌓여 있었다. 경채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사장으로 있을 때는 보고서 한 장이면 해결됐는데 지금은 이런 사소한 서류조차 내가 직접 처리해야 해. 그녀의 눈빛은 무너져 있었고 동시에 굴욕감으로 타올랐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태경이 들어왔다. 민경채 씨, 이건 뭐죠? 고객 불만 접수건을 그대로 방치하다니. 온라인 사업부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민감해지고 있는데 도대체 사원으로서 책임감이 있습니까? 경채는 얼굴을 확 들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알아? 감히 날 아마추어 취급해. 태경은 냉소를 지으며 서류를 탁 내려쳤다. 아마추어 맞습니다. 위아래도 모르고 팀원들과 협력도 못하고 회사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마추어. 경채의 분노가 폭발했다. 아마추어라니. 내가 뭔데 감히 나를 평가해. 사무실은 삽시간에 살얼음판이 되었다. 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충돌을 지켜봤다. 태경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민경채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지금 당신은 사장도 임원도 아닙니다. 그냥 나의 부하 직원, 온라인 사업부 사원일 뿐입니다. 경채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 같은 굴욕 반드시 갚아주겠어. 기다려, 문태경. 그날 밤 한 호텔 스위트룸. 경채는 선재를 불러 은밀히 대화를 나눴다. 경채는 잔을 3개 내려치며 목소리를 떨었다. 아버지가 날 이렇게까지 짓밟을 줄 몰랐어. 사원으로 강등시키다니 이건 나를 완전히 죽이겠다는 거잖아. 선재는 잔을 들어올리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리셔야죠. 제가 반드시 다시 사장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경채는 눈빛을 번뜩였다. 어떻게? 아버지는 이제 서리를 완전히 신뢰해. 그 여자가 내 자리를 꿀꺽 삼키게 두고 볼 거야? 선재는 음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 안 되면 회장님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있습니다. 경채는 순간 숨을 멈췄다. 법적으로 제지한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빨리 말해. 선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열었다. 치매 진단서, 약물 기록, 의료 소견서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회장님의 정신적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가 서리에게 지분을 넘기려는 모든 시도는 법정에서 무효화될 겁니다. 경채의 입술이 천천히 말라붙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선재 씨,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하지만 좋아. 그 카드 제대로 써봐. 한편 서리는 두식의 곁에서 그에게 지분 문제에 대해 묻고 있었다. 회장님, 정말로 저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실 생각이세요? 그럼 자녀분들이? 두식은 허공을 응시하다가 굳은 목소리로 답했다. 내 자식들은 이미 나를 버렸다. 내가 치매라며 속으로 비웃고 나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궁리만 했지. 그런데 너는 끝까지 내 곁을 지켰다. 내가 남은 인생을 걸고 믿을 사람은 이제 너뿐이다. 서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가족들 사이에 제가 끼어드는 건... 두식은 말을 끊었다. 가족? 그들은 내 집안에 있으면서도 날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가족은 의미 없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했어. 그래서 난 너를 선택한다. 그 시각 지섭과 자경도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자경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다. 이대로라면 우리 몫은 하나도 없어. 오빠 아버님 유언장 어떻게든 고쳐야 해. 지섭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낮게 대답했다. 위조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경채가 사원으로 전락한 지금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지. 아버지의 신임을 완전히 잃은 경채보다 우리가 앞서야 해. 자경의 입술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좋아, 그럼 오빠.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여. 그리고 태경. 그는 병원 간호사에게서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간호사는 손에 쥔 차트를 내밀며 말했다. 문태경 씨, 민두식 회장님의 진료 차트를 자세히 확인해봤는데 몇몇 기록이 이상합니다.
분명 정상적인 검사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약물 투여 내역이 왜곡돼 있습니다. 태경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이상하다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을 조작했다는 뜻입니까?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네. 제가 보기엔 회장님께 불필요한 약물이 장기간 투여됐습니다. 치매 진단을 만들기 위해서요. 태경은 주먹을 움켜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역시 선재. 내 짓이었군. 그러나 이미 선재는 태경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경채와의 대화를 마치고 창밖을 내다보며 낮게 웃었다. 문태경,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기억해라. 법과 진실은 결국 권력 있는 자의 편에 선다. 넌 절대 날 쓰러뜨리지 못한다. 다음 날 아침 민강유통 온라인 사업부 사무실. 경채는 억눌린 듯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불타올랐다. 전날 태경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민경채 사원, 이번 건 처리 결과 보고서를 왜 아직도 안 냈죠? 태경이 차갑게 말을 던졌다. 경채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내가 지금 처리하려고 하던 참이야. 당신은 꼭 사람을 이렇게 다그쳐야 직성이 풀려. 태경은 팔짱을 낀 채 미소도 없이 쏘아붙였다. 회사에서 결과가 없으면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민경채 씨, 이곳은 과거처럼 당신만의 왕국이 아닙니다. 경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왕국?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왔는지 알아? 내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팀원들의 시선이 모였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순간 태경은 단호하게 끊어냈다. 민경채 씨, 회사는 누구의 개인 감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무게를 못 견디고 무너졌다는 걸 모두가 봤습니다. 순간 경채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 털썩 앉았다. 태경의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그날 밤 호텔의 비밀스러운 한방. 경채와 선재는 다시 마주 앉았다. 경채는 손톱이 닳도록 유리잔을 돌리며 불안한 목소리를 냈다. 이대로라면 난 끝장이야. 아버지가 서리를 밀어올리면 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선재 씨,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선재는 낮게 웃으며 문서를 꺼내 보였다. 보세요. 회장님이 서리에게 지분을 양도한다는 건 서류로만 존재하는 의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회장님의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법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양도는 모두 무효입니다. 경채의 눈이 번쩍 빛났다. 치매 진단서. 아버지가 거짓으로 연기했다는 건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 그게 법정에서도 통할까? 선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판단 능력 상실, 약물 투여 기록, 의사의 소견서. 이미 조작해둘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증거를 준 사람이 이기는 거죠. 경채는 서서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좋아. 내가 다시 사장 자리에 앉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어. 한편 태경은 선재를 향한 의심을 굳히고 병원 간호사와 비밀리에 다시 접선했다. 간호사는 손을 떨며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에 회장님 차트 원본 사본이 있습니다. 선재라는 사람이 자꾸 병원에 들락거리며 자료를 요구했어요. 뭔가 이상했죠. 태경은 봉투를 받으며 낮게 속삭였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의 약점을 잡을 수 있겠군요.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낯선 그림자가 다가왔다. 태경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이미 선재가 어둠 속에서 서 있었다. 문태경, 너 참 귀찮아. 내 장부를 뒤지고 내 발자취를 쫓아다니고 끝까지 방해할 거야? 태경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맞받았다. 내가 한 짓 반드시 밝혀낼 거다. 민두식 회장을 이용해서 민강유통을 내 손에 넣으려는 음모. 이제 다 끝났어. 선재는 비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다가왔다. 끝? 진실 따위는 의미 없어. 돈과 권력이 곧 진실이 되는 세상이야. 내가 뭘 하든 결국 날 무너뜨릴 순 없어. 두 사람의 시선은 불꽃처럼 부딪혔고 그 순간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무렵 두식은 가족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다. 넓은 응접실, 무겁게 늘어선 자식들 앞에서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다 봤다. 내가 치매라고 속이고 연기를 하며 지켜봤지. 그런데 결과는 뻔했다. 내 자식들이라면서 아버지를 의심하고 조롱하고 서로의 이익만 계산하더군.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섭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말을 뱉었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그러나 두식은 손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닥쳐라. 변명은 필요 없다. 내 자식이라고 믿었던 너희가 이렇게까지 타락한 줄 몰랐다. 이제 유언장 따위 필요 없어. 다 찢어버렸다. 순간 그는 서류 봉투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내 집도 내 자리도 서리에게 넘길 것이다. 그녀만이 나를 끝까지 지켰으니까. 경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아버지, 서리는 외부인이에요. 가족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두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피보다 진한 게 있다. 믿음이다. 서리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는 다 버렸지. 그게 결론이다. 두식의 말이 응접실을 가득 메우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은 듯 침묵에 빠졌다.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흩어진 유언장 조각들이 마치 이 집안의 마지막 희망과 함께 찢겨나간 듯 처절하게 흩날렸다. 그러던 순간 세리가 불쑥 입을 열었다. 아빠가 오라. 우리 중에 누가 아빠를 진심으로 지켰어? 난 솔직히 아빠한테 서운했지만 그래도 아빠가 지금까지 해온 걸 부정할 순 없어. 경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세리,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설의 편을 드는 거야? 세리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는 사장 자리에만 매달렸잖아. 아빠가 아프다니까 제일 먼저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게 누군데 난 더는 언니를 따라가지 않을 거야. 경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세리 너마저도. 그 무렵 지섭과 자경은 두식의 집 서재에 몰래 숨어들어 유언장 사본을 찾고 있었다. 자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서리 손에 넘어가. 차라리 우리 손으로 새로운 유언장을 만들자고. 아버님이 진짜로 쓴 것처럼 위조하면 돼. 지섭은 손을 떨며 금고 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러나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이건 뭐지? 설의 이름이 아니라 태경 이름이 적혀 있잖아. 자경은 눈을 크게 뜨며 봉투를 낚아챘다. 태경? 설마 아버님이 진짜로 설이 대신 태경을 후계자로 지목하려 한 거야? 지섭은 머리를 감싸주며 혼란스러워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어. 설이도 경채도 아닌 태경이라니. 한편 태경은 선재의 장부를 추적하던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선재가 민강유통 비자금을 조성하며 이를 정치권과 언론에 흘려 회사 안팎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 그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선재와 마주했다. 김선재. 내가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몰아붙인 이유 결국은 이 장부 때문이었지. 돈과 권력. 내가 원하는 건 그뿐이야. 선재는 피식 웃으며 다가왔다. 문태경, 넌 아직도 정의와 진실 같은 단어에 집착하나 보군. 하지만 이 세상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훨씬 더 잔인해. 태경은 눈을 치켜뜨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난 절대 물러서지 않아. 선재는 비릿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보였다. 진실? 이 안에 담긴 자료 한 줄이면 내가 그렇게 지키려는 서리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어. 내가 감히 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태경은 주먹을 움켜쥐며 선재의 손을 노려보았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 같았다. 다시 두식의 집. 서리는 무릎 꿇고 앉아 두식을 향해 말했다. 회장님,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전 그저 곁에 남아 도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사장 자리, 집은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두식은 서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내겐 필요 없겠지. 하지만 나에겐 필요하다. 나를 끝까지 지켜준 내게 보답할 방법이 그것뿐이니까. 그 말을 들은 경채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아버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은 다 무슨 의미예요? 그러나 두식은 차갑게 등을 돌렸다. 너는 사장이 되기 위해 아버지를 버렸지.
서리는 사장이 되기 위해 아버지를 지킨 게 아니다. 그게 차이다. 그리고 그날 밤, 세리는 몰래 경채의 휴대폰을 뒤지다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다. 선재, 내일 밤이면 모든 게 끝난다. 준비해라. 세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속삭였다. 언니,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